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10분 투자하셔서 행정법 실력을 올리려고 찾아오신 거 맞으시죠? 네, 저랑 같이 하시면 행정법 실력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목요일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행정작용법 중에서도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공개법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회지 8급 마지막 문제였어요. 25번. 자, 볼게요. 국회 8급 마지막 문제.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번 문제지만 그 전에도 문제 많이 있으니까 볼게요. 요거는 보기 전에 또 이제 살펴볼 거 보고 할게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자, 요거 줄여서 좀 썼는데, 이 공공기관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이거 헌법에 21조에 보면 알 권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민은 국가 등이 가진 정보에 대해서 국민은 알고 싶다. 이 정보원, 정보의 근원,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국가니까요. 이 알 권리 근거에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구체적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법률이 없어도 직접 나오는데 고맙게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쓰세요라고 해서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법률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국가가 가진 정보가 다 공개 대상 정보냐? 공개 정보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요.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라면 기밀급이라고 하죠. 이걸 실질적으로 비밀의 성질이 갖춰야 돼요. 비성이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 이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정보입니다라는 형식 요건까지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개 대상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개 정보가 줄어들고요. 공개 정보가 많을수록 국가 기밀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 권리는 국가 기밀하고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충돌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기본권을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가 기밀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서 국가 기밀을 인정하게 한다면 알 권리가 많이 증진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최대한 넓게 인정을 해야 국민이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인정하는데 국가, 지자체, 당연히 공공기관, 또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공교육을 담당한다면 이게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전부 다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게 다 국가기관인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데 이 공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까지 전부 다 공교육, 학교 안의 교육. 그러면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긴 한데 비영리인데 이게 국가로부터 5천 이상의 지원, 이런 혜택을 지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공공기관에 해당돼요. 심지어는 여기 특수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법인은 너무나 많지만 판례로 좀 암기하시면 한국방송공사는 이거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똑같이 한국자 붙었다 해서 다는 아닙니다. 증권업협회 이건 사기업이에요. 사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판례니까 그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관하는 행정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관은 작성 주체가 누군지는 따져 묻지 않습니다. 주체가 누군지 불문으로 한다. 대신 행정정보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 제3자 정보가 포함된다면 요 제3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됐을 때는 7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제3자 정보가 포함됐을 때 즉시 제3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네 정보 털리게 생겼어, 공개하게 생겼어. 그럴 때 3일 이내 그 제3자는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서 비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구조에 보면 1항의 1호부터 8호에 해당돼야 비공개 정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개 시에 그런데도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7일 이내, 공개 시 7일 이내 이의 신청 절차 등 불복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조 37.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비공개되는 정보에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이 호가 달라지거나 근거법이 다르거나 항이 달라지면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됩니다. 기본적 동일성이 깨지니까 1호를 이유로 비공개 사유가 했다가 4호를 이유로 비공개 사유는 서로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를
추가, 변경 이게 안 돼요. 소송 중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다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45 다른 사유예요. 다른 사유. 재판 관련 서류. 근데 여기 실질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되면 재판에 침해될 우려. 사생활? 무조건 다 비공개요? 아니요. 사생활에 대한 정보라도 공개했을 때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 정보요? 기업 정보라 해서 무조건 다? 아니에요. 기업 활동도 다인데 다만 이거 공개하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 이런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매점 매석 우려. 이런 우려. 실질비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개 절차를 보면요.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 행정청에게 공개 청구하는 거죠. 청구. 공개 청구할 때는 반드시 공개 청구할 때는 특정해 주셔야 돼요. 대상, 공개 방법. 이거를 반드시 특정해 주셔야 돼요. 특정 안 하면 공개 청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든지니까 법률상 이익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무관, 관련 무관. 그러면 관련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대신 외국인은 체류 중이어야 되고 외국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소까지 있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누구든지 해당돼요. 법상 이익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공개 방법도 특정하고 대상도 특정해야 돼요. 근데 공개 방법을 특정하면 행정청은 재량이 없어요. 그대로 공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9조 1항 1호부터 8호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그럼 공개해 줘야죠. 물론 개별법에 따로 공개하지 마라 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대상이 아니면 공개 의무가 있다. 만약에 공개 청구 대상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함께 돼 있을 때는 원칙이 비공개예요. 다만 14조에 뭐라 하면 예외가 있는데 뭐라고 되면 분리가 가능해서 특정이 되고 가정적 의사 있고 제3자 피해가 없다면 그러면 공개해야 됩니다. 부분이라도 공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청구 안 해도 되는 공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외예요. 예외. 청구 없이 어떤 거요? 8조의 2에 있어요. 공개 청구 없어도 전자정보 형태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 중앙행정각부 대통령 영이 시행령으로 정한 기관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요 국가정보원 하나만 아셔도 돼요. 이들은 수시로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공개 청구 없어도 이건 예외예요. 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한바닥이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는요. 이건 공개 대상이다. 공개 대상 아니다. 시험 정보 공개합니다. 다만 여러분 한의사 시험하고 치과의사 시험은 공개 안 합니다. 왜? 문제가 몇 개 없어서 공개하면 시험 제도가 사라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 명단 공개 안 합니다. 명수는 공개하겠지만 명단은 공개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 기밀 사업이라서 헬기 도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자꾸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거 학폭위도 의결 내용 그러니까 심의 내용 같은 거 공개 안 하거든요. 하지만 재판 결론은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사무 기록 같은 건 다 공개합니다.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암기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걸 전제로 이렇게 공개 청구 기간은 항상 암기하셔야죠. 10일 내, 10일 연장,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야 되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행정소송 가도 되는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거. 자, 정보공개법이에요. 공개 안 했을 때 강제 규정이 따로 없어요. 행정소송법의 33조 간접강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다 말았다 해서 용두삼이다. 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도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요. 대법원에서 LH공사에서 분양원가 공개해라. 2007년에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개를 다 안 해요.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실효성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비판이 좀 아직까지 있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 요청은 상대방 처리 절차, 공개 사유 등 유사하므로 아니에요. 법이 다르잖아요. 보호법하고 정보공개 법이잖아요. 법이 다를 때는 유사하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공개 청구, 군사기밀보호법에 군사기밀 공개 요청 동일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완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청구하셔야 돼요. 자, 2번 공개 청구는 해당 정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에게만 노.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설립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 사기업에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설치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었더라도 출처가 중요하니까 공개해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비공개 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5번.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라는 제도. 비추어 볼 때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입증 책임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공개해라. 너 정보 갖고 있지? 개연성 입증 정도만 되고요. 공공기관 입장에서 나 없어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어차피 뭐 4개 틀린 거 찾았으면 5번이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랑 정리했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안 보다가 갑자기 보는 것보다는 저렇게 매일 한 문제씩 이렇게 검토하면서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럼 내일도 정인영과 함께 하겠습니다.